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얘기를 환하게 밝혀드리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편하게 얘기 나눠보는 마인드 레시피 코너인데요. 이번 영상은 1부와 2부로 나눴습니다. 1부는 5, 60대가 노후 준비를 선택하기 위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평균 수익률이 있죠. 또 수익형 부동산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칙이 있고요. 이 법칙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거고, 분양상가를 매입할 때 사기당한 분들이 되게 좀 많아요. 그래서 사기당하지 않는 법과 대안책에 대해서 준비했고요. 2부 영상은 5, 60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이 있잖아요. 그 주택의 상황별 대응책, 그리고 퇴직 후에 부동산 투자로 제2의 직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팁 알려드릴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5, 60대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뭘까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건강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너무도 중요한 건강이죠. 건강을 잃는다면 앞으로 얘기할 어떤 재테크에 대한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죠. 두 번째로는 외로움이에요. 퇴직을 하면 아내에게 눈칫밥 먹는다고 하죠. 아내에게 잘하면 해결됩니다. 이번 영상에선 재테크 관련된 얘기만 하니까 따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기타 고민으로 상속이나 증여, 그다음에 자녀 결혼, 자녀가 거주해야 될 주택, 이런 고민들도 많이 있고요. 이분들은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대응책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자금적인 여유가 좀 적은 분들을 위해서 또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노후에 대한 준비 아닐까요? 이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많은 고민이 또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의 노인분들, 65세 이상의 분들이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다 해요. 10년 전에 비해서 3배 이상 상승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겠죠. 또 한국 노인분들의 빈곤층도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2명 중에 1명꼴로는 약 빈곤층이라고 볼 수 있죠. 세계 빈곤층 비율이 OECD 회원국 평균이 한 13%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스는 한 22% 정도 되고요. 멕시코는 한 28% 정도 된다고 해요. 이에 비해서 한국은 정말 높은 수치죠. 그럼 이렇게 한국은 노후 준비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해선 돈이라는 놈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데요. 이번엔 부부가 노후 생활을 위해서 최소한의 생계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보시는 화면이 어떤 노후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최소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른쪽을 보면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한 2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건 기초, 의식주나 생활비, 공과금 내고 세금 정도 내는 비용이 월 한 200만 원 정도 드는 거고요. 여유로운 생활을 하려면 한 350만 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역시 의식주, 생활비, 공과금 말고 의료비도 들 거잖아요. 취미생활도 들 거고 또 경조사도 가야 되고요. 이 금액이 약 한 350만 원 정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든다고 하고요. 그럼 내가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때는 어느 정도 자금이 되니까 건강관리도 또 할 수 있고 또 여행 경비로도 쓸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아프면 간병이 필요하겠죠. 보험에 특별히 들지 않은 한 간병 비용도 들 텐데요. 이러한 비용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30, 40대부터 준비해야 되는데요. 얼마나 준비를 해야 가능할까요? 조건을 보면요. 60세 이후에 남편분인 85세, 아내분은 92세까지 생존한다라는 가정하에 월 200만 원을 평균 기초생활비로 쓴다면 연수익률로 4.2%를 만약에 벌고 이자라든가 이런 걸로 내서 아니면 재테크를 참 잘해서
10%를 번다라는 가정을 뭐 해서 보면요. 30세 같은 경우는 월 192만 원 정도를 30년 동안 따박따박 4.2%를 내야만 노후 준비가 가능한 거고요. 10%를 만약에 재테크를 해서 수익을 냈다면 월 68만 원 정도가 저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30년간 꾸준히 10% 수익률을 내야 되는 거죠. 35세 같은 경우는 월 225만 원, 10%를 냈다면 98만 원 정도. 40세가 되면 월 261만 원 정도를 가지고 4.2%를 내야 되고요. 10%의 어떤 뭐 재테크를 통해서 수익률을 낸다면 138만 원이라는 금액이 20년 동안 벌어야 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위처럼 저축이나 재테크로 수익률을 내야만 노후 준비가 가능한데 쉽지 않은 수익률이에요. 그럼 이렇게 어려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응책이 필요할까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수익형 부동산이죠. 뭐 차익형과 수익형을 만약에 구분한다면 차익형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해서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수익형은 고정 임대 수익률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그러한 방식을 말하죠. 그럼 지금 화면처럼 수익형과 차익형의 부동산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수익형 부동산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단독 다가구, 뭐 다세대라든가 또 월세 받을 수 있는 꼬마 빌딩, 상가라든가 상가주택, 오피스텔이나 오피스 같은 경우도 수익형 부동산이죠. 과거에 유행했던 게 이제 미군 렌탈이라든가 기산, 지식산업센터, 또 분양형 호텔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차익형 부동산은 어떤 지역이 노후화가 돼서 개발을 하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또 아파트를 입주하기 전 단계인 분양권이라든가 입주권, 또 토지, 뭐 이런 장기적인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의 종류가 바로 차익형 부동산이죠. 정리해보면 주택이라는 거는 쉽게 표현하면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 지은 건물이죠. 주로 차익형으로도 또 실거주 목적으로 거래되기도 하죠. 오피스텔은 간단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입니다. 사무실과 주거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거고 주로 수익형 목적으로 거래되죠. 오피스, 사무실이죠. 주로 수익형 목적으로 거래되고요. 상가는 집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죠. 주로 상점들이 입점해 있는 건물의 종류를 말하는 거고요. 수익형 목적으로 거래가 되죠. 빌딩은 높게 또 지은 내부에 많은 임대사무실이 있는 건물이죠. 주로 수익형 목적으로 거래되고요. 우리가 꿈에 그린 뭐 건물주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토지는 땅이죠. 건물이 아직 안 지어진 땅을 말하는 거고요. 주로 장기적인 어떤 차익형 목적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수익형과 차익형 부동산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다음은 수익형과 차익형 부동산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고정적인 임대 수익이 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겠죠. 목적 자체가. 장점은 대출을 통해서 레버리지가 가능하죠.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해서는 가장 적합한 그러한 부동산 상품이 바로 수익형 부동산이죠. 단점도 있어요. 임대료가 연체가 되면 이러한 어떤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꾸준하게 시설 관리가 또 필요해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은 상황에 따라서 환금성이 차익형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고요. 건물의 감가상각도 발생이 되죠. 그래서 대응 방안으로는 수요가 많은 지역을 좀 선별할 필요가 있고요. 또 체계적으로 꾸준히 임대 수익을 위해서 잘 관리해야 되겠죠. 차익형은 목적 자체가 시세 차익이에요. 차익 실현을 위한 거고요. 임대 관리는 불필요해요. 보통 갭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실거주도 가능하죠. 또 장단기적으로 실차익이 가능한 게 바로 차익형입니다. 그러나 고정 수익이 없고 보유세는 또 발생을 해요. 이런 게 바로 차익형의 단점이기도 하고요. 또 하락,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되면 손실에 대한 위험도 상당히 큰 편에 속하는 게 바로 차익형 부동산이죠. 대응 방안은 장단기적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한 후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잘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또 매력이 있는 게 바로 차익형 부동산이기도 하고 수익도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게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차익형 부동산입니다. 지금까지 수익형과 차익형 부동산의 장단점이었는데요. 만약 수익형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차익형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이제는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할 때 기준이 될 평균 수익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